누구보다 섬세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을 집안으로 가져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남자. 싱그러운 풀잎은 그에게 달콤한 성공을 선물했는데요. 매출이 어떻게 되시나요? 1년으로 봤을 때는 한 5억 정도? 작은 정원 만들어 연 매출 5억. 밀려드는 주문에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 게다가 이쪽이 제가 사놓은 땅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큰 땅까지 가진 땅 부자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때 그는 3억의 빚 때문에 사람도 잃고 돈도 잃었습니다. 죽음까지 생각했던 시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놀랍게도 단돈 100만 원이었는데요. 그 돈이 지금의 현재 내 모습을 만든 것 같고요.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두가 포기를 말할 때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희망이 된 단 한마디를 믿고서 말이죠. 100만 원을 억으로 바꾼 한마디. 지금 시작됩니다. 조경일을 한다는 서민가부가 있다는 이곳 광주광역시. 서민가부를 만날 수 있다는 소식에 제작진 한달음에 달려갔는데요. 번듯한 건물하며 널찍한 실내까지. 여기 서민가부 있는 곳 맞네요. 맞아. 네, 어서 오세요. 여기 사장님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께서 서민갑부 되시나요? 아니 저는 조금 벌었는데 저는 아니고요. 저기 우리 그 분수 지금 수리하고 계신 분, 그분이 서민갑부입니다. 예? 사장님이 아니라 분수를 수리하는 분이 서민가부라고요? 옆에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작업에 열중하는 이분. 물이 가득 찬 수조 속에서 엄청난 집중력을 선보이고 계시는데요. 저기 잠시만요. 서민가부 맞으신가요? 이게 AS 때문에 잠깐 방문해가지고 지금 관리 좀 하러 왔습니다. 사장님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요? 일 되는 거 다 하죠. 어떤 직업이세요? 이거는 분수 쪽이고요. 제가 하는 일은 조경 사업하고 있습니다. 아하, 조경으로 광주를 접수한 오늘의 주인공. 드디어 발견. 그의 손길을 거친 후 멈춰있던 분수가 다시 물을 내뿜는데요. 사장님, 다 됐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잘 나오네 이제. 잘 고쳐졌네. 예,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뵙십시오. 그래요. 조경하신다는 분이 분수 수리가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하지만 걱정도 잠시. 조경물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지금 그쪽으로 이동 중이에요. 실내 조경이라 하면 꽃이나 작은 식물 몇 가지 심을 줄 알았는데 커다란 목재하며 장비들까지 준비 과정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누가 보면 집안에 무슨 공사라도 하는 줄 알겠습니다. 그나마 엘리베이터에 실리는 크기라 다행이네요. 오늘 작업할 곳은 아이들 공부방을 겸해 사용하고 있는 거실. 과연 이 공간은 어떻게 변할까요?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디자인과 사이즈를 정했기 때문에 당일엔 간단한 확인만 거친 후 바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요. 너무 미니 정원 이쁜 거예요. 그 친구도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데크 공사하면서 나를 미니 정원을 꾸민다고 꾸몄는데 생각처럼 좀 그렇게 이쁘게 안 되더라고요. 그 친구 집 보니까 욕심이 확 나는 거예요. 이쁘게 좀 잘해주세요, 사장님. 그럴게요. 네.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가져온 목재를 이용해 위치를 잡는데요. 한번 설치하고 나면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약속된 곳에 정확하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영 씨 혼자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도와줄 분이 나타났네요. 바로 아내 정희 씨입니다. 오늘 아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일을 돕기 위함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물을 잘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과습이 되면 뿌리가 썩어버리면 살리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덜 주는 게 더 좋아요. 과습으로 죽이는 것보다는 살짝 말라 있을 때가 살짝 말라 있을 때요. 소크까지 완전히 깊숙하게 말랐을 때. 아내가 설명하는 동안 남편은 작업이 한창. 지금은 이제 조경을 들어가기 위해서 네. 틀 잡고 있어요. 이 안으로 지금 조경이 이제 미니 하단이 만들어질 겁니다. 미리 잘 나온 목재로 실내 정원을 위한 틀을 만들고 위치를 정하고 나면 일단 1차 작업은 완료. 이제 소품으로 꾸며볼 차례인데요. 방금 의뢰하신 사장님께서 얘들이 부잡해서 이렇게 이제 건들면 쓰러진다길래 고정 좀 시켜줘. 고정 여부는 의뢰인의 선택. 이게 깨끗하게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바닥을 너무 아끼시는 분들은 내 거 마루 혹시 상하지 않을까 이 걱정하실까 봐서 완성된 틀 안에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작업까지 하고 나면 기본 작업이 완료됩니다. 틀이 완성되면 식재를 하는데요. 실내 정원에 사용되는 흙은 일반 흙과는 다르다네요. 인공토거든요. 가볍게 해주는 역할도 있고요. 물을 흡수를 해요. 상토 자체가 물을 부어도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주어도 돼요. 식재할 땐 큰 나무를 먼저 심어 정원의 전체적인 구도를 잡습니다. 건영 씨가 식재하는 동안 아내 정희 씨는 식물 소개가 한창인데요. 코알라가 먹는다는 유칼립투스. 이게 비염 천식에도 좋고요. 이거 식물 구하기가 사실은 요즘에 좀 힘들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넣어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애들한테 이거 코알라가 먹는 나무래 이렇게 하면 또 자연과학도 연계가 되니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큰 나무를 심은 후 그 사이 공간을 작은 식물로 채워주는데요. 이게 아이비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이게 앞이라고도 하고 이게 앞이라고도 하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조경을 꾸밀 때 이렇게 심으면 연꽃식물이 뒤로 이렇게 뻗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울타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늘어지게끔 이런 식으로 하면 모형이 더 이쁘게 나오죠. 조경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식물에도 앞뒤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실내 정원의 경우 앞면만 보기 때문에 보기 예쁜 쪽을 앞으로 둔다네요. 작업이 마무리될 즈음 아내 정희 씨는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희 여기에 들어있는 식물 이름을 적어드리는데요. 이름표예요. 물론 관리로 오지만 그 사이에 혹시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인터넷 쳐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름만 검색해도 종류부터 관리 방법까지 알 수 있는 시대. 효율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죠. 예, 이제 다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드디어 완성된 실내 정원. 작은 정원 하나 들어왔을 뿐인데 집안 전체가 환해진 느낌. 졸졸졸 물소리에 기분까지 상쾌해지는데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멋진 풍경이 온전히 가족만의 것이 되었습니다. 공사 전 모습 기억하시나요? 3시간 후 이렇게 변했습니다. 정말 근사하네요. 봐봐, 의자 여기 봐봐요. 완성된 실내 조경을 보기 위해 가족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여기서 어디가 가장 멋있어요? 오, 아빠랑 똑같네. 우리 소원이는? 통째요. 이거는? 우리 수박. 멋져요? 좋아요? 저희 아이들에게 네. 또 다른 자연을 간접적으로나마 더 느끼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정말 좋은데요. 행복하죠. 네,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맛에서 이렇게 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람 있죠. 네, 뿌듯해요. 일을 잘 끝났고요. 제일 중요한 거. 세시간 남짓 작업한 실내 조경의 가격 146만 원. 이 중 순수익은 30%에서 50% 정도입니다.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온 부부. 하루는 늘 일정 정리로 마무리되는데요. 업계의 비수기라 알려진 8월임에도 스케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 부용도 하나 제품 넣으세요. 몇 개? 8개요. 100만 원짜리 공사도 있고 이렇게 때로는 2천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굴곡이 좀 있죠. 이제 이번 달에 다 다음 달로 미뤄도 되겠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크게는 몇천만 원이 넘는 일까지 최근엔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조경시설이 의무화되어 일이 더 많이 늘었답니다. 옥상 조경은 기일이 좀 길다 보니까 한 달에 겹쳐요. 한 달에 2건씩 이런 식으로. 실내 조경은 이제 또 한 5건 정도 공사는 3건 정도 되겠네요. 평균으로 봤을 때. 8월 확정된 조경 의뢰를 살펴보면 실내 실외 조경, 소품 제작에 이르기까지 약 3,500만 원에 이릅니다. 8월이 비수기임을 고려하면 엄청나죠. 자, 저희 쪽은 공사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틀리는데 1년으로 봤을 때는 한 5억 정도? 평균치 잡았을 때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연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8월. 다시 부부의 일터를 찾았습니다. 조경 의뢰를 받아 출발 준비 중이었는데요.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가면 현장에 가면 또 빠져있는 거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2번씩 하긴 해야지. 그래야 그나마 좀 일하기 수월하니까 할 때. 벌써 10년째 하는 일이지만 일을 앞두고는 언제나 긴장. 빠뜨린 물건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오늘도 역시 아내 정희 씨와 함께인데요. 나 일 가고 있는데. 어디로? 현장. 아빠 운전. 이따 전화할게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예. 심심하나 봐요. 일요일이라 좀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죠, 많이. 맞벌이가 많다 보니 작업 자체를 주말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정원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자녀들을 챙기지 못해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들어간 적도 있으세요? 예, 그럼 어떡하세요? 계단 올려요. 23층짜리 옥상도를 들고 간 적 있어요. 오늘 의뢰인 역시 아이들을 위해 실내 정원을 의뢰했는데요. 뭐예요, 저 파란 거? 이게 더신 역할을 하는데 먼지 같은 거 신고 다니고 이렇게 집안에 갔을 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저희가 가면 또 이거는 이제 일하면서 먼지 같은 것도 정제가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먼지도 해주고. 사전에 자재를 준비하기 때문에 먼지 걱정은 거의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비한 배려입니다.
워낙 필요한 물건이 많고 다양하다 보니 자재만 옮겨도 일의 반은 끝났다고 할 정도. 이번엔 기초 틀을 작업 없이 바로 흙을 붓는 게 조금 특이합니다. 거실이나 베란다에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둔 조경 상자를 활용한 건데요. 완성된 상자에 식재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정희 씨, 남의 집 나무 보더니 가지까지 꺾어버리네요. 이게 시들어서 예, 이게 이제 뜯어지면은 또 새잎이 날 때 더 좋거든요. 그리고 사모님 잠시만요. 제가 여기 처음에 집에 딱 들어왔을 때 피나무가 저 물 좀 주세요 하고 외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딱 봐도 여기 흙이 완전히 바스락거리잖아요. 이렇게 쑥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속에 흙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요걸 빼면은 전혀 축축한 흙이 묻어 나오지 않아요. 겉은 말라 있는데 흙이 아직 축축하다 하면 여기에 흙이 많이 묻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나무라서 제가 물을 한 번 줄 때 가득 주거든요. 그리고 또 물을 또 너무 자주 주면 또 나갈 거예요. 썩는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을 자주는 못 줬어요. 이제 물 듬뿍 먹고 더 파릇파릇 건강하게 자라겠네. 슬슬 마무리 단계인데요. 벌써부터 아이들 신이 났습니다. 물서리에 싱그러운 식물들까지 아이들에겐 자연 학습장이 따로 없죠. 일단 보기에도 너무 상쾌하고 기분도 좋아지고요. 애들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정말 만족스러워요. 1시간 남짓의 짧은 시간에 뚝딱 만들어진 나만의 미니 정원 어떤가요? 나중에 이쪽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드시고 다른 데 옮길 수 있게끔 우레탄 바퀴로 이렇게 제가 제작해 놨거든요. 조경 상자는 원하는 대로 위치를 옮길 수 있어 청소 등에도 편리하네요. 예쁘게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봐요.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안녕. 즐거운 방학 보내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날 오후 작업장에 돌아오자마자 조경 상자를 만드는 건영 씨.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습관입니다. 만드는 거는 한 3시간 정도 방수까지 해야 됩니다. 실내에 설치하는 제품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방수. 자체 집안을 물바다로 만들 수 있어 자재 선택부터 부착까지 꼼꼼하게 신경 씁니다. 시트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걸 이제 쓰는 이유는 이렇게 잘 찢어지지도 않고 하축성이 있어서 이게 제일 지금까지 하자가 없고 오래 가더라고요. 잘 늘어나지 않고 셀 염려 없으니 100점. 더 이상 소비자의 집이 물바다가 되는 일은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조경 박스가 완성이 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손재주가 좋았던 건영 씨. 덕분에 지금의 조경 일을 하는 그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경에 필요한 물품 가게의 판매원으로 일하던 때 손님이 없으면 소품을 만들곤 했는데요. 그냥 두기 아쉬워 가게 앞을 직접 만든 소품으로 꾸몄더니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아 예쁘다.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다 만든 거예요. 이거 다 주세요. 이걸 다요? 네. 이 집이랑 물레방아랑 주변에 있는 꽃들 다 주세요. 정말 이걸 다 사신다고요? 네. 와. 조경 사업을 꿈꾸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냥 만들어가지고 매장에 진열해 놓으면 손님 와서 그거 사가고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큰 돈은 아니었는데 이게 제가 만든 게 나가는 것이 보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된 기쁨도 잠시.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아유, 장사가 잘 돼야 자주 오지. 아,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되네. 조경 시장이 침체되며 기존 업계 사람들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장님, 사업 잘 되세요? 요즘 사람들이 정원 만드는 데는 영 관심 없나 봐. 오라는 데가 없어. 시작을 앞둔 그를 절망케 하는 말. 게다가 누구 하나 응원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장사 잘 되나 보네. 요새 조경증 어렵다고 난린데. 그러게요. 저도 조경 사업 준비 중인데 걱정이에요. 아이고 관둬요 관둬. 잘 나가는 사람도 그만두는 판국에 이제 시작해서 어쩌려고. 그래도 하고 싶은 건 해야죠. 사업이 이렇게 쉬운 줄 아냐고. 남들이 이렇게 적용해갖고 잘 되면 너나 다 하지. 근데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왜 이게 안 돼? 내가 만들어서 가면 똑같은 견적이어도 내 마진은 많이 있으면서 경쟁 상대가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죠. 모두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때가 가장 적기라 생각했습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아 선택한 일. 그렇게 건영 씨는 조경 사업가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10년 후 어엿한 서민 갑부가 된 건영 씨. 여기가 제 보물 창고입니다. 여전히 나무로 된 소품의 대부분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재미로 시작했지만 만만치 않은 수익원 역할을 한다네요. 크면 클수록 이제 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조그마한 소품은 뭐 3만 원, 4만 원대부터 해서 또 물레방아 300만 원이 넘는 것도 5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젠 소품만 따로 주문이 들어올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그의 제작 실력. 그가 만든 수많은 제품 중 유독 애착이 간다는 이것. 지금 엄청 낡았거든요. 이게 제 첫 작품이고 이게 제 보물이에요. 사업 초기 셀 수 없이 많은 실패를 쌓아 만든 첫 조경 상자. 이 상자를 볼 때마다 간절했던 그때의 마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날 오후 부부가 지역의 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2달에 한 번 있는 관리 서비스를 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살아있는 식물이다 보니 늘 관심을 필요로 하지만 회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 그 버섯 있잖아요, 버섯. 네. 그래갖고 제가 다 치우긴 치웠는데. 버섯? 버섯, 뭐 하얀 버섯이 올라와. 하얀 버섯이 잘하죠. 예. 햇볕이 들지 않는 건물 아니다 보니 생존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잘 사는 걸 뭐냐고 좀 알아봤는데 조화가 제일 낫다고 여기다. 여기가 한기도 안 네, 돼요. 맞아요. 그래서 네. 네, 이거 좋더라고요. 네. 소리가 진짜 물소리가 제일 좋거든요. 담당 직원의 걱정이 더해갈 때쯤 찾아온 건영 씨 부부. 시공 후 1년 동안 2달에 한 번 방문해 식물 관리를 해주고 관리 팁까지 주는 터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입니다. 시각적으로도 좋지만 이게 물소리가 참 좋거든요. 이렇게 사무실에서도 근무하다 보면 물소리가 또 아래에 물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좀 차분해진다는 그런 말도 있고 네, 좋습니다. 서비스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찾은 애들은 자르면 또 쉐입이 여기도 지금 말아 올라오잖아요. 이제 얘네들이 펴지거든요. 여기 새싹들도 지금 올라오는데 새순들이 이러면 까맣게 타버리거든요. 지금 얘는 급하게 물을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화분들도 관리해 주시네요. 그냥 눈에 보이면 살아있는 애들이라 저희 일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네. 손길을 거친 후 다시 활기를 찾은 실내 정원. 이거는 저희가 올 때 이렇게 확인 이렇게 그날에 이제 와서 저희가 관리해드리거든요. 제 이름 써도 될까요? 네. 네. 아, 꽃다발 다 하시네. 예, 가지고 계시면 이제 아, 제가 갖고 예,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부부가 관리하는 거래처가 광주 시내에만 30곳 이상.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들과의 관계 덕분에 쉽게 안착할 수 있었죠. 하지만 부부에게도 좌절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조경 사업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무렵이었는데요. 어이, 박 사장! 안녕하세요. 뭐
뭐 요새 뭐 잘 돼가고 있나? 뭐 저희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죠 뭐. 근데 웬일이세요? 소규모 일만 하던 그에게 들어온 놀라운 제안. 억이요? 그래 3억. 3억? 야. 아니 박 사장 믿고 내가 해주는가? 어? 아니 뭐 계약서 한번 갖고 올까? 아 형이 무슨?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를 씁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형님. 그렇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억대 조경 공사에 하청 의뢰가 들어온 겁니다. 비용이 크면 그가 펼칠 수 있는 디자인도 다양해질 터 일 욕심이 앞섰습니다. 네 여기요. 일로 오세요. 네. 박 사장, 도로 확실한 거지? 저 못 믿으세요? 이 사람 말이라 이 바닥에서 박 사장 못 믿으면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하지만 약속된 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입금 된다 그랬는데. 박 사장, 오늘 돈 들어오는 거 맞지? 걱정 마세요. 오늘은 꼭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신뢰가 생명인 업계에서 돈도 잃고 사람까지 잃어버리고 만 거죠. 저 믿고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인부들이 들어와야 되고 했는데 제가 못 받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 믿고 왔던 분들 그 인건비, 그 장비대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은 돈에 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 믿고 왔던 사람들은 이건 제가 조금씩 벌어갖고 다 갚아야 될 상황이고 이해는 못 해주시 이렇게 하고 드릴게요 하니까 그 압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렇게 진 빚이 3억. 이제까지 일을 하며 번 돈보다 큰 빚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괴로웠는데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느꼈을 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괴감으로 삶을 내려놓고 싶었던 당시. 그를 보는 아내 역시 힘들었습니다. 아침마다 그걸 보면서 생각했대요. 이걸 마셔야 될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왜 우리한테 우리가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가 이러기도 하고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했죠 그때 당시. 자재비 살 돈조차 없어서 공사 의뢰를 받고서도 할 수 없었던 때 정희 씨는 남편에게 다시 조경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일하자 여보. 우리 일해서 돈 벌자. 빌려온 돈 100만 원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돈이 지금의 현재 내 모습을 만든 것 같고요. 이거 정말 우리에게 온 기회라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모든 걸 포기하려 했던 남자. 그가 단돈 100만 원으로 시작해 억대 매출을 이룬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막판 무더위가 절정을 향해 가던 날, 건영 씨는 더위도 있고 목재로 만든 소품을 트럭 한가득 실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똑같이 생긴 나무 상자가 좋게 수십 개는 넘어 보이는데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서랍시 이게 수주통인데 사이즈가 냅킨 통까지 이게 같이 돼 있던 건데 너무 커서 분해를 다 다시 해서 다시 없애고 수저통만 이렇게. 이게 뭐 조경이랑 관계 있는 일인가요? 관계는 없는데 그냥 누가 부탁해서 취미생활로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일복 타고난 사람은 따로 있다더니 딱 건영 씨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이곳은 곧 오픈을 앞둔 식당. 시간이 곧 돈인 건영 씨. 도착하자마자 작업을 시작합니다. 현장에 오면은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아, 사장님이세요? 이쪽 사장님 대신. 사실 비용 전체에서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 몸 편하자고 일할 사람을 데려왔다간 비용만 늘어나기 일쑤죠. 네. 여기까지. 원래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요? 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같이 일을 해야 돼요. 본업은 아니지만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보니 들어온 부탁은 웬만하면 해준다는 건영 씨. 하지만 누구보다 꼼꼼히 작업합니다. 아, 만족합니다. 조경뿐만 아니라 이런 소품들까지 건영 씨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듯합니다. 조경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능통하시다 보니까 그게 맡기게 됐어요. 또 늦은 시간에도 와서 자기 일처럼 꼼꼼히 해주시고 하니까 믿음이 가잖아요. 누구도 이곳을 보며 조경을 떠올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건영 씨의 땀과 노력이 된 특별한 장소. 다 끝났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서. 고맙습니다. 네. 인건비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하고 귀찮은 일. 하지만 그저 시간 때우기 위한 일은 아니랍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거지만 그분이 지인을 통해서 제가 해주는 걸 통해서 다른 조경 일이 들어오고 이제 아파트 꾸미는 일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래처가 되는 거죠. 네. 나름 영업이시네요. 제 나름 영업이죠. 근데 이해를 못 하시죠, 다른 분들은. 며칠 후 조경 자재를 판매하는 대형 업체에 방문한 건영 씨. 곧 있을 옥상 조경 공사를 앞두고 필요한 목재를 구매하기 위해서인데요. 바닥과 가벽, 의자까지 모두 목재로 만들 예정입니다. 몇 시간이면 끝나는 실내 정원과 달리 공사에만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작업이라 벌써부터 긴장 상태입니다. 자재 구입의 기본은 빠른 결제. 한때 결제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던 그에겐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죠. 3개월이야? 그 조경 꾸미는데 하단 만들려고 그런 자재랑 또 옆에 아트 같은 좀 만들 게 있어가지고 그 때문에 좀 사. 필요한 물건은 다 샀고 나가려던 찰나. 뭐 빠뜨린 거라도 있나요? 아이고, 공고를 보고 말았네요.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간다더니 하루 종일 기계를 달고 사는 건영 씨가 반짝반짝 신제품 공고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아주 그냥 공구 속으로 빨려 들어가겠습니다. 일일이 피스 작업이 힘들잖아요. 요즘 이렇게 타카식으로 많이 나와요. 깡깡깡 쌓아버리면 나사가 이것도 나사식으로. 사장님 이 단가가 얼마 정도예요? 이게 잠깐만요. 30만 원 하네요. 전부를 안 사셨어요? 응? 전부를 안 사셨어요? 쓰던 걸로 대충 쓰다가 또 고장 났어요. 그럼 에이스 맡겨야죠. 예? 에이스 맡겨야죠. 가지고 오세요. 에이스 맡겨 고쳐하고 써야죠. 아니 한번 에이스 믿겠는데 차량 하나 사세요 이러더라고. 비싸게 나오는 거. 그래 웬만큼만 그것들은 거기서 무상을 해줄 건데. 결국 활짝 열리고 마는 건영 씨의 지갑. 아침에 준비한 건 결제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그 피자 그거 만들어야죠. 과감하게 저질러 버렸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 앞에 작아지는 건영 씨. 전신 못 먹겠는데. 왜요? 걔 용돈으로 사고. 하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합니다.
두근두근 아내의 눈을 피해 과연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파는 게 가져가세요. 아이고 들어오자마자 딱 걸리고 말았네요. 용돈? 용돈 자제? 예. 아, 돈 내놔 빨리. 얼라 이거는 개인 사비로 하세요. 본인 용돈으로 해야지. 메일 주소 보냈어요. 돈 줘. 네. 얼른. 이거면 지금 가서 뭐- 어떤 용도예요, 진짜? 아 내일 들어갈 그 장비예요, 장비. 장비가 고장 나가지고 하나 더 그냥 구입한 거예요, 이참에. 본인 취미 레고값이 아닙니다. 예. 그거 물어보셨어요? 그 공구백화점 가면은 여자들 명품 매장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사고 싶은 것도 아직 더 많고 제가 그러지 말라 했거든요. 이거를 통합으로 정확하게 금액으로 산출을 하기 어려우니까 사장님하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네, 근데 이제 내일 쓰실 거래요.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에요. 그날 밤 아내가 퇴근하고 나면 건영 씨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제작은 한낮의 무더위와 다른 바깥 일정을 피해 늦은 밤에야 진행되기 때문이죠. 인가가 없어 기계 소음 걱정은 없지만 건영 씨에게 쉬는 시간이 있긴 한 걸까요?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저희한테 주문 들어온 거라 밤샘 작업해서라도 배송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때 비로소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겠지요. 일을 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래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할 일을 부탁받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실내 정원 하루만 해도 가능할까요? 하루 만에 완성까지요? 네. 그럼요, 가능합니다. 정말요? 간절함이 통했던 것일까, 오직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정말 완성됐네요, 하루 만에.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제가 한 번 말한 건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신뢰를 얻고 성공을 확신한 순간이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 안 된다고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일이 밀려 있는데 저분이 급하다면 밤새서라도 그분 거 해드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손님이 저한테 신뢰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영원한 고객이 되고 진짜 지금은 제 재산이죠. 다음 날 옥상 조경 공사에 필요한 나무를 구하기 위해 식물원을 찾았습니다. 넓은 식물원 구석구석을 뒤져 마음에 꼭 드는 나무를 찾는 것이 오늘의 미션. 이곳에선 발품을 파는 것보다 더한 노력은 없습니다. 같은 종류라도 나무마다 상태가 달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구상 중에 이거 가져가서 어떻게 심을까? 이게 주목나무인데 추리 많이 하거든요. 주목나무로 한두 개 정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나무도. 멋진 트리로 만들어진 모습 상상되시나요? 이번 공사는 규모도 크지만 카페로 이용될 곳이라 멋스러운 디자인이 중요한데요. 단풍나무 이거 2개. 마음에 드는 나무 찾았다 하면 먼저 찜하는 사람이 임자. 아 이제 표시 내일 캐갖고 올 거. 네, 표시해 두는 거. 뭐 가져갈까 봐요. 예. 아니 칼도 캐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좋은 나무를 구하는 것도 치열한 경쟁입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하나 싶은데 또 뭘 하려는 거죠? 이거
하기가 싫은다니까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시킨 것도 도와달라 요청한 것도 아닌데 자신도 모르게 일을 찾아가는 건영 씨. 혹여 뿌리가 다칠세라 가지라도 부러질까 조심조심 열심히 돕습니다. 이쪽 잡고 이쪽 같이 잡으셔야 돼요. 여기를? 힘을 같이 써야 돼요. 자, 밑에를 들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나무 무게에 뿌리를 감싼 흙까지 만만치 않은 무게 때문에 장정 여럿이 달려들어도 쉽지 않은 작업. 건영 씨의 주도하에 무사히 트럭에 실었습니다. 뭐 다른 거 싫으세요? 기어코 마무리까지 돕는 건영 씨. 내 일은 아니지만 일 앞에서 또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일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하다 보면 제 성격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나도 모르게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개 이제 천성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드디어 긴 시간 준비했던 옥상 조경 공사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자재를 옮기기 위한 크레인까지 도착했습니다. 이번 조경 공사가 진행될 곳은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약 99제곱미터 규모의 옥상. 카페 이용객을 위한 도심 속 정원을 꾸며달라는 주문. 한 번에 1톤 무게의 돌덩이가 쉼없이 올라오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현장 감독이자 기술자이자 이곳을 디자인한 디자이너. 모든 것을 알고 지시해야 합니다. 엄청난 무게와 양의 자재가 쉼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혹여 안전사고라도 나지 않을지 초긴장 상태. 지금 오늘 공사 계획이 이거거든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이쪽은 이렇게 데크 공사가 들어가요. 이쪽은 지금 시래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지금 울타리식으로 카바를 이렇게 씌울 거예요. 씌운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조그만 하단. 드디어 현장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건영 씨는 작업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게 되는데요. 아내가 오는지도 모른 채 작업에 몰두하는 건영 씨. 일에 집중하면 멈춤 신호가 작동되지 않을 정도. 이렇게 일 앞에서 폭주하는 건영 씨를 잡아주는 건 아내 정희 씨의 역할입니다. 어머니는 오늘 뭐 하세요? 저는 사장님 보줘요. 필요한 거 그때그때 공급해드리고. 네. 전문 목수를 불러놓고도 직접 나무를 재단하고 기술자를 두고도 직접 용접까지 하는 건영 씨. 일적인 부분은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일단 지시보다는 본인이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또 하다 보면 본인도 그걸 배우고 싶나 봐요. 자동 습득이 되는 사람이라 스펀지예요. 일하는 부분은. 2m 높이로 재단을 마친 목재로는 에어컨 실외기를 가릴 울타리 느낌의 가벽을 세울 예정. 이 모든 일의 흐름은 모두 건영 씨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건영 씨가 함께 만드는 울타리와 건영 씨가 지시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화단 앞 벤치. 바닥 공사의 마무리 역시 건영 씨 몫입니다. 일을 사서 하다 보니 어느새 땀으로 푹 젖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모래 좀 털고 가자. 땀 때문에. 뭐야? 몰라. 시원하고 좋네요. 의외로 속살은 뽀얗시네요. 현장을 누비며 얻은 피부의 선명한 경계. 배에 힘 주신 거예요? 네.
이렇게 일하시는데 배는 안 빠지셨네요. 네, 그렇게 다들 신기해합니다. 중간 과정을 보기 위해 의뢰인이 방문했는데요. 모자 이렇게 뭉쳐 이렇게 3개였는데 하나 뜯어내고 뒤에 등받이식으로 이렇게 연결됐거든요. 네. 너무 높아서 이게 식물을 좀 가리지 않겠네요. 네, 맞춰서 네. 이쪽으로 오늘까지 이쪽하고 벤치하고 판석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이 자재를 올리는 게 이게 좀 문제였었는데 그것도 개선 좀 잘해서 어떤 누수 없이 잘한 것 같아요. 여보세요? 예, 끊지 말고 지진하게 오셔요. 그 바로 앞에다 차 대세요. 예, 그 차 지나서 그쪽 왼쪽 예. 뭐가 왔어요? 자재가 좀 모자라가지고 그런데 며칠 후 부족한 자재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필요한 양을 미리 계산하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늘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무거운 목재를 올리는데 크레인은커녕 몸쓸 만한 인부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그때 계단 틈 사이로 목재를 하나하나 전달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길이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실을 수도 없고 적은 양 옮기겠다고 비싼 크레인을 부를 수도 없는 상황. 건영 씨의 반짝이는 기지가 발휘된 거죠. 힘들게 나무 들고 계단을 오를 필요도 없고 비싼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어때요? 꽤 괜찮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일을 하다 보니까 잔머리가 오잖아요. 자재 추가로 잠시 멈췄던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느덧 공사의 마무리 단계. 첫날 힘겹게 들어올린 돌은 쌓아서 폭포를 만들고 있고요. 더운 날씨에 상할까 봐 가장 마지막 작업으로 남겨둔 식재까지 마치고 나면 드디어 길었던 옥상 조경 공사도 마무리됩니다. 며칠 후 드디어 제가 공사한 현장을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버려진 옥상 공간의 놀라운 변화. 잠시 후 공개됩니다. 드디어 제가 공사한 현장을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우와, 이것이 정말 돌가루 먼지 휘날리던 그 옥상 맞나요? 알록달록 예쁜 꽃과 편안한 의자, 테이블, 쫙 깔린 판석에 한층 고급스러운 느낌인데요. 건영 씨가 만든 회심의 공간,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도심 속 폭포. 놀랍도록 변한 옥상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공간의 변화를 처음부터 주도해 만들어낸 사람, 바로 건영 씨입니다. 이거 본인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성공이요? 나름대로 제 목표에 대해서는 적용 쪽 이쪽에 대해서는 목표에 대해서는 그래도 성공해 가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10점 만점에 지금은요 8점. 8점이야. 8점. 네. 2점은 언제? 2점은 지금 그 2점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 건영 씨 부부가 사무실을 나섭니다. 평소답지 않게 쫙 빼입은 모습이 근사한데요. 부부가 찾은 곳은 광주에서 차로 40분 거리의 전라남도 영광. 어서 와. 네, 왔습니다. 웬일이야? 뭔 촬영을 다 하고? 이곳은 장인 어른이 계시는 곳. 바쁜 딸과 사위를 만난 반가움도 잠시 걱정 어린 잔소리가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제 결제를 첫째 결제가 문제예요.
한마디라도 좀 적게 받더라도 결제가 잘 돼야지 그것이 돈 버는 것이고 실수가 없는 것이지. 아니 돈 띄어먹었다는 걸 방송 나가면은 아니 다른 사람도 오 이 사람 돈 잘 이렇게 주는 값네 하고 깎아먹으니까 그런 거 방송이 안 나가야 된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은 없겠죠. 저 하우스 저 위에 묘 옆에 저 위에까지 묘. 사실 이곳은 건영 씨가 나무를 키우기 위해 마련한 땅. 여기 몇 평이에요? 5,000평이요. 다 해서. 5,000평이요? 네. 오, 현재 시가로 하면 어느 정도? 시가요? 그때 당시 평당 5만 원 주고 샀어요. 조경 사업을 하다 보니 덩달아 좋은 나무와 꽃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때 원하는 나무를 구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는데요. 소나무 같은 거 있는 거 다 옮기고 싹 이쪽에다 지금 다 조경수 같은 거 나무 쪽 심으려고. 위에서부터 심어 내려올 거요. 밑에서부터 심어 올라갈 거요. 위에서부터 심어 내려와야지. 네, 그래야 일이 편하죠. 아, 위에서부터 심어 내려와야지. 아, 좋다. 아직은 텅 빈 공간이지만 그의 마음속엔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떻게 갖고 나갈지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그려온 꿈이니까요. 힘들어도 이거 꿈은 일은 내가 평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제 꿈을 향해서 또 달려가야죠. 100만 원으로 시작해 억대 매출을 올리기까지 작은 일,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해왔기에 가능했던 일이겠죠. 배려. 손님이 했을 때, 부탁했을 때 그냥 힘들어하지 말고 그분 생각해서 상대방 입장 생각했을 때 그 배려. 그게 제 성공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100만 원을 억으로 바꾼 그의 성공 비결은 그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예스를 외치는 것. 사람을 향한 예스의 기적. 조경으로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탔던 건영 씨. 이젠 높은 곳으로 비상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철가방을 든 배달의 신. 5년 만에 갑부가 됐다. 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산 8억. 화끈하게 돈 버는 사나이. 무일푼 배달원에서 대박 사장님이 된 사연은 어우 시원해. 배달원 출신 진혁 씨의 돈 버는 비법이 다음 주 찾아옵니다.